제가 지속해서 영상에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이 고쳐주세요 하시지 마시고 저를 좀 치유해 주십시오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치유하시는 길이 곧 아이를 구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근래에 오는 상담들은 거의 대다수가 박사님, 제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 상처를 좀 치유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제 상처가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힘을 좀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외쳤더니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씩 깨어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는 참 보람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치유의 길이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 시작하면 어머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머님, 4주 동안 지옥의 시간을 걷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왜 지옥의 시간을 걷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상처들을 다 들여다보고 상처받은 나를 위로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 울기도 많이 우셔야 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앉을 때까지 우셔야 되는 일인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죠. 그래서 그 고통의 4주, 길면 고통의 8주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다 해내셔야 이 일이 끝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개는 네, 시작하시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시작하시고 나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 아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굳이 그 힘들었던 어릴 적 과거를 들춰내서 그 장면을 상상하고 그것들을 해소해야 된다. 너무 힘들어서 나 이거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또 상담 오는 날이 되면 아, 가야지. 그렇게 일어나면서도 깊은 마음 내면에선 안 가고 싶다. 나 오늘 진짜 상담 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상담 오면 편한 얘기만 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또 어떤 상처를 끄집어내야 될까? 내 상처를 직면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안 가고 싶죠.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꼭 상담 오기 전날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몸이 아파서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것도 서너 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은 신체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우면 떨리고 불안하면 가슴이 뛰고 심각하게 긴장하면 두통이 오는 거와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 상담 오기 전날 몸이 아픈 건 내 감정이 그만큼 아픈 건데 그걸 잘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힘든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어머님들 본인이 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문제라면 안 합니다. 그럭저럭 살아왔고 또 남들처럼 그럭저럭 살면 되는데 아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힘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 아이를 구하겠다는 생각이 없으면 박사님, 전 제 안을 들여다볼 용기도 없고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험난했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그걸 회상한다는 게 저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아주 상처가 깊은 경우에 통으로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기억이 통으로 사라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다는 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병들고 그렇게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치유할 생각 없었고 나를 위로하지 못하면서 바쁜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픕니다. 마음이. 아마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겠죠. 아이 때문에 왔는데 박사님 너무나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겠죠. 네, 실제로 지난주에 두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희한하게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돈 문제, 내 마음 안에 있었던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걱정,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사라졌을까요? 전 그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이 문제로 박사님을 만나 뵀는데 전 이제 사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런 인사를 좋게 받았습니다.
자기 치유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찍는 저 자신에게도 쉬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전 오시는 분들께 제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려드리는데 석 달 열흘, 100일 정도 울고 나니까 끝이 나더군요. 제 케이스는 100일 정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슴을 치고 울었고, 운전대를 두드리며 울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고, 밤에 잠자리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던 그 무수한 시간들, 100일 정도 울고 났더니 이제 끝났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를 구하고 싶으십니까? 내 아이 등교 거부, 내 아이 자퇴, 내 아이 학업 문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굳이 마음숲에 오지 않으셔도 요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내면 아이 치유법도 있고 그 영성 관련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행복해져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아이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런 의지가 먼저 생기는 게 우선입니다. 이런 의지와 이런 결심이 있으면 방법은 어떻게든 나에게 오게 마련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2024년도는 힘들 거라고 얘기하고 부동산 폭락이 예견된다고 얘기하고 온통 세상은 불안전하고 불안한 뉴스들이 넘쳐나고 있고 대입 전형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 안전하지 않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가장 시작, 가장 끝, 곧 시작이면서 끝, 자기 치유하셔야 합니다. 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자기 치유에 성공하신 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제가 체험하고 어머님들이 체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많은 분들에게 자기 치유의 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